자, 한번 또 볼까요? 네. 다음번 수업에 올 때는 교재를 준비해 오는데요. 아이쿠 이런 책을 다 쪼개가지고 책 표지가 없네. 아이쿠 이런 책을 다 잘라놔가지고 책 표지가 없네. 아이쿠 이런. 자, 다음번에 올 때는요, 완자화원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절판됐고요. 작년까지는 이거였고요. 올해부터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이미 풀었는데 저거 누구랑 풀었어? 그딴 학원 교수하고 너 학원 지금 2개 다녀? 인강으로 인강으로. 그래요. 인강으로 수학 원 들어요? 예. 어우, 멋진데? 자, 완자학원 준비하시고요. 그거 풀려있는 거 그냥 들고 오면 안 돼. 예? 책 하나 더 사야 돼. 그냥 지울게. 뭐? 지운다고? 야, 지우는 게 더 힘들어. 괜찮았어. 어머. 역사 있어가지고 잘 지어줄 거예요. 잘 지워줘? 자, 좋아요. 어쨌든 완자학원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중간고사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다음 주랑 그 다음 주죠. 날짜가 아이고 22랑 아니야. 다음 주까지 수업한다고 그랬나? 너 시험이 언제? 너 유성중이지? 나도 복명중이야? 복명이네? 그럼 다음 주까지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아닌가? 아니다. 헷갈려. 네, 뭘 하나? 22, 29 휴방이라고 한 것 같다. 너 그랬던 것 같아? 기억 안 나? 다음 주랑 다다음 주일이에요. 4월 22일이랑 4월 29일. 서진아 서진아 한 번만 휴강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제 해야겠다. 좋아요. 휴강이에요. 휴강이에요. 시간이 뭐야? 휴강이에요. 휴강 휴강. 두 번이요. 2번. 좋아, 미치겠지? 아니요. 혹시, 가져주시면 안 돼요? 뭐? 하루 좀 가져주세요. 왜? 위험해? 네. 참나. 혹시 5월 달에 여행 가시는 분? 5월 거기 있잖아. 첫 주. 유일이요? 6, 7. 저 놀러 갈걸요? 어? 아마도 놀러 갈걸요? 아마도 갈 거라고? 모르겠어요, 잘. 또 가시는 분? 엄마들이 여행 잡아도 안 알려주는구나. 기억 없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18쪽에 오렌지 18페이지 여기부터가 진짜 화학원 책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화학원 책의 맨 처음에는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제목하여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말 그대로 도대체 우리 화학을 배웠어. 우리 생활에 화학이 어디에 들어가지? 그럼 이 화학을 이루면서 우리가 어떤 이로운 점이 있지? 이 단원이 바로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단원이랍니다. 지랄하네. 비 와가지고 습하고 난로를 켜면 덥고 지랄이네. 그러면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 이제 우리 너네봐봐. 야, 우리 생활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우리 생활을 우리는 크게 뭘로 나눠보니 4가지. 의, 식, 즉 거기다가 야 이렇게요. 그럼
그럼 우리 생활에 의식주 약이 있는데 요렇게 네 가지에 도대체 화학이 어떤 영향을 줬니? 이런 거를 깊이 안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이 간단하게 공부하는 것조차도 수능에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한번 해볼 거니? 식 먼저 해볼까요? 식. 식이 뭐야? 먹는 거. 그렇지, 먹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야, 씨, 이거 점심 안 먹고 와봐. 배 졸라 고프잖아요. 그러면 이 식이라고 하는 거 바로 어떤 거냐면 옛날에 굶어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야, 밥을 굶어가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내가 안 먹어서 배가 고픈 거죠. 그럼 못 먹어서 배가 고픈 일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잖아. 옛날 지구나 지금 지구나 사실 그게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지금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 저쪽 어딘가에. 근데 옛날만큼 많진 않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떤 거냐면요. 우리 이제 쌀을 먹으니까 쌀로 예를 든다면 쌀에 벼가 이상하다. 뭐지? 벼나. 나 진짜 나 천년인데 쌀에 벼가 열린다 그러네. 우리 쌀나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벼라고 하잖아요. 이 벼에 쌀이 열린단 말이야. 그럼 또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이렇게 벼에 쌀이 열리면 쌀 이렇게 열렸다면 지금은 이 하나의 그루에 매달리는 쌀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니? 얘네들의 생산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왜? 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뭐니? 너네들이 뭐 식물을 키우진 않지만 엄마들이 막 집에서 화분을 키울 때도 화분한테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쭈쭈바처럼 생긴 거 막 꽂아주는 거 본 적 있어요? 그 초록색 그 이상. 그치! 그게 뭐야? 그 영양제. 잘 자라라고. 오! 그치! 잘 자라고! 영양제를 주는 거야. 맞아.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람만 영양제를 맞는 게 아니라 식물도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영양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조금 늘려봅시다. 나무는요, 나무 이런 나무가 있어. 그런데 얘는 이 이파리에서 햇빛을 막 받아가지고요. 해자가 이상하네요. 햇빛을 막 받아가지고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막 흡수한단 말이죠. 그리고 뿌리로 뭐를 막 흡수하는 거야? 물을 막 흡수하죠. 자,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햇빛으로 무슨 성을 하죠? 그렇지, 광합성을 하죠. 와, 좋아요. 그런데 이 광합성을 해서 뭐를 만들어내는지 알아요, 여러분? 산소다. 산소, 그렇지. 산소, 오, 굿잡. 포도당을 만들어내죠. 그럼 산소는 이파리 이렇게 나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이 포도당이 중요한 거랍니다. 와, 포도당을 만든다고요? 그럼 우리는 포도당의 화학식을 좀 알죠? C가, 6개. H가, 12개. O가, 그렇죠. 이게 바로 포도당이야. 그런데 자 봐.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 식물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이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야. 그런데 생장을 하려고 하잖아. 자, 이거 과학적 지식입니다. 도대체 야, 코끼리는 쥐보다 왜 이렇게 큰 거야? 라고 묻잖아요. 그럼 우리 바보들 코끼리니까요. 뭐 이렇게 돼도 바보고요. 그럼 거기에 과학적 지식을 넣잖아. 코끼리보다 쥐보다 큰 이유는 코끼리의 세포의 개수가 쥐보다 많은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생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바로 어떤 거라는 거야? 세포의 개수라는 뜻입니다. 엄마? 그럼 세포는 뭐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세포는 우리 이제 생물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세포의 크기는 사실 생물들의 세포 하나의 크기는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크기를 결정하는 거, 이 비슷한 크기를 갖는 세포의 개수가 많잖아요? 그럼 이거는 큰 생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딱 봐도 서진이 겁나 크단 말이야. 현우 요만하고요. 그럼 서진이는 현우보다 뭐가 많다고요? 그럼요. 세포의 개수가 많은 거야. 아니 그러면 이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면 생장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려면 세포가 막 쪼개져가지고 개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니? 엄청 중요한 게 필요합니다. 너네들 이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필요한 거야. 그럼 이거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과 또 너네들 3대 영양소 이런 거 들어봤나요? 그러면 우리 맨날 먹는 조금아까도 니네들 먹고 온 밥, 탄수화물. 그 다음에 야 살쪘어. 그럴 때 뭐가 늘어나? 지방. 그럼 여기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그냥 애들이 앞자만 타서 탄단지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탄단지는 3대 영양소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CHO 구성하는 원소야. 지방도 CHO야. 그럼 단백질도 기본적으로 CHO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어떤 거니? CHO 독성은 아니 이거 제가 점 찍었잖아. 그래서 독성은 그냥 CHO가 한꺼번에 있는 거고요. 이건 C랑 H랑 O가 이렇게 있는 거. 그럼 지금 여기서 단백질은요. 여기에다가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바로 N 뭐 이거 말고 S 등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바로 어떤 거니? 자 세포의 개수를 늘리려면 단백질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우리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질소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어머나 그러면 이 식물이 생장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로 와볼까요? 이거 포도당이잖아. 그럼 이런 식물들은 포도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 단백질을 만들 거야. 그럼 단백질을 만들려면 CHO에다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N을 꼭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 그럼 N만 있으면 되나요? 당근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공기 중에 N2 있지 않나요? N2? 자 당연하죠. 공기 중에 N2가 몇 %야? 78%야. 졸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N2는요. 이 N2 자체로는 절대로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게 삼중결합이죠. 이게 끊어져야 우리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도 이거 삼중결합 못 끊어요. 사람도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못 끊어. 모든 동물, 모든 식물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와우, 그럼 뭐야? 얘를 이렇게 갈 때 이거 필요한데 문제는 바로 뭐라는 거야? 얘네들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얘네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바로 뭘로 만드는 거니? 얘네들은요 이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NH4 플러스 그 다음에 또는 NO3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으로 만들면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니 그건 뭐야? 이게 이온이니까 이온은 물에 녹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 슉 이렇게 흡수해서 이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면 쑥쑥 자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니? 이게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마가 그 추추가 꽂아놓잖아요. 그 영양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식물들이 잘 자라라고 들어가는 거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니? 질소 성분이 들어간 질소 비료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니네들은 이 비료의 종류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 이제 완전 초년이라 옛날에 이제 시골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니네처럼 이렇게 앉아서 보는 그런 화장실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저기 보는 화장실 있죠. 그런 화장실이면 변소라고 하죠. 화장실도 아니고 그 옆에 가면 이제 비료가 이렇게 막 쫙 쌓여 있어. 그럼 거기 써 있죠. 질소 비료, 가리, 인산가리 뭐 이런 것들. 그 인산가리가 뭐냐면 인 있죠. 우리 인산이온. 인성분하고 가리가 칼륨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간 비료라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항상 부족한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는 거는 이제 생물이에요. 그냥 못하겠다. 호흡이 떨려. 그리고 이제 이게 뭐가 있니? 얘네들은 그럼 어디서 얻어내니?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내가 지금 뭐라 했냐,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 말고 식물 말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뭐가 나오냐면 생물의 분류 과정이 나오죠. 생물 분류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연우야, 생물은 동물계, 식물계,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 동물계, 식물계, 또 하나 균계. 맞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동물, 모든 식물은 N2를 직접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 균. 균만 요거를 끊어서 직접 이용할 수 있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세균이? 근데 세균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세균은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게 유전적으로 발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니 이 세균이 그거 해놓는 거 졸라 조금이야. 저 쓸만큼 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번개가 치잖아요. 그러면 얘가 끊어집니다. 아까 우리 사람은 끊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번개처럼 에너지가 졸라 많이 들어가잖아. 그럼 얘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번개가 치면 농사가 잘 된대. 나는 이제 옛날에 우리 엄마가 지금은 저기 하늘에서 쉬고 있겠지만 우리 엄마가 뭐라 했냐면 막 번개가 치잖아. 그럼 아이고야 올해는 풍년들 나나 보다. 진짜로 이런 말을 했거든. 근데 그때 모르지. 야 너네 생각해봐. 번개가 막 치는데 야 번개 치는데 풍년 들 거다. 이러면 뭐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번개 치면 난리 나잖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 엄마는 이런 걸 알고 말한 건 아닐 거야. 경험상 그렇다는 거죠. 그럼 뭐야? 이런 것들을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제 진짜 화학 시험에 나오는 거 하버라고 하는 화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누가 등장을 한다고요? 하버. 그리고 이 사람이 주고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머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명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하버머시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1910년대 초반에 야 공기 중에 있는 N2 있잖아. 이거 수소랑 막 반응을 시킬 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냈냐면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식을 쓰고 나잖아요. 식을 쓰고 나면 뭐 졸라 쉽네. 그냥 쟤랑쟤랑 이렇게 뭐야. 쟤랑쟤랑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니? 이 과정이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얘네들은 또 이제 기압으로 따지면 300기압, 400기압의 압력이 필요하고요. 온도는 뭐 한 100도에서 200도, 300도 요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 정도 온도는 별게 아니야. 문제는 바로 뭐니? 압력이 300기압, 400기압이면요. 어마무시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기압 좀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짠! 지금 공기가 나를 누르고 있나요? 네. 당연하죠. 이게 막 공기가 형도 배를 막 누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꿍꿍꿍 들어가네. 그 배를 누르고 있는 이 공기. 지금 현재 공기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게 바로 1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1기압은 1기압은 느껴지지도 않는데?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1기압을 느끼려면 어디에 들어가면 되니? 물속에. 너네 이렇게 수영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엎어져가지고 물속에 좀 들어가면 여기 굉장히 눌리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1기압을 경험하려면 물 몇 미터 정도까지 들어가면 경험할 수 있냐면 10미터. 야, 씨발 1미터만 들어가도 죽을 것 같은데 진짜로 10미터 들어가잖아요? 나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왜 우리 놀러 가면 더운 지방에 놀러 가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막 물고기 보여줘요. 밑에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어? 네. 나도 사실 몇 년 전에 가봤어요. 근데 그 더운 지방에 가면 물속에 이렇게 막 그 더운 지방에 좀 우리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가잖아. 거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물속으로 가. 그 물고기 예쁜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지나다녀. 그런데 그때 여기다 뭘 쓰고 들어간단 말이죠. 당연히 이제 우리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들어가고 나면 귀가 멍멍해집니다. 그게 바로 수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수압도 이제 기압하고 뭐 압력은 똑같은 거니까 내가 물어봤거든. 몇 미터 들어가냐. 그랬더니 한 5미터 정도 들어간대. 그러면 5미터 정도 들어가면 10미터 들어갔을 때 우리가 1기압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5미터 정도 들어가면 0.5기압. 그런데 귀가 굉장히 멍멍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10미터 정도 들어가잖아?
굉장히 높은 압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기압은 우리가 항상 느끼니까 이거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기압을, 이거 되게 중요한 과학. 야, 나 일기압으로 막 공기가 누르고 있죠? 그런데 하나도 느낌이 없죠. 그 이유. 내 몸에서도 똑같은 세기의 압력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압력도 지금 몇 기압이라는 거야? 1기압. 그럼 막 밥 졸라 먹었어. 배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밥 때문에 압력이 세져갖고 배가 나오는 거지. 그럼 막 살찌고 막 지방이 막 밀어내가지고 막 압력으로 막 이렇게 막 튕겨져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자, 여하튼 그럼 이게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정을 하버라는 화학자가 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니? 대량 생산을 해내죠. 그럼 이 어려운 일을 해냈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NH4 플러스를 만듭니다. 이거는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럼 얘가 어려운 과정이었고 그 다음부터 쉽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뭘 만드니? 비료를 만들죠. 근데 이걸 대량 합성했으니까 비료값이 어떻게 되겠어? 오케이! 비료값이 싸진단 말이죠. 와, 비료값이 싸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사람인데 밀밭에다가 막 이거 뿌리죠. 와우! 그럼 이걸 밀밭에다 뿌렸더니 밀이 어떻게 자라겠어? 쑥쑥 자라겠죠. 그럼 밀이 쑥쑥 자라니까 밀 생산량이 많아지겠지. 그럼 밀로 빵 만들잖아. 그러면 생산량이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빵값도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빵값이 줄어드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진 거야. 와, 그럼 뭐야? 얘네들 굶는 사람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죠. 그래서 이 과정을 만든 하버에게 노벨상이 수여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고 뭘 받은 거야?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하버 보시법. 그럼 하버 보시법은 너네들 뭘 기억해야 돼? 하버 보시법이 뭐야? 그거요. 암모니아 대량 생산한 거예요. 그리고 노벨상 받았던데요. 자,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암모니아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무슨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야? 그렇지. 식량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두 글자 더 집어넣어볼까요?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1910년대 초반에 알잖아. 그 일제 시대 하에 있어가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처음에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쌀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때 이 비료 공급이 이제 좀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졌죠. 나 진짜 어릴 때는 뭐 우리 집이 완전 깡촌인데 땅이 있었으니까 우리 집은 뭐 굶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다른 집에 가잖아? 그러면 겨울에 쌀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고구마가 거의 뭐 방의 반을 고구마로 이렇게 채워놓는 거야. 그럼 이제 점심에 고구마 먹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이랑 조리쌀이랑 섞어가지고 밥 먹고 이제 그런 집들도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쌀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그럼 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자 너네들 기억할 거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한 사람 하버 보시죠. 엄마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니?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 거야.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게 수능에도 나옵니다. 내가 식 썼잖아요. 그럼 너네들 식하면 암모니아 대량 생산 그리고 여기에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 요것만 너네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설명하기 위한 전반적인 걸 나타낸 거고요. 근데 내가 만약 이런 거 설명 안 하면 이제 너네들 이거 그냥 외우겠지.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이 하버는요 결국은 공기 중에 78%를 차지하는 질소 가지고 뭐 만든 거야? 빵 만든 거죠. 그래서 하버의 애칭이 나옵니다. 하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기로 뭐를 만든 사람이라고 부르냐는 빵을 만든 사람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하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이거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이거는 공기로 빵을 만든다는 책 봤는데 진짜 그게 하버예요. 제목이 그거였어. 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화학적으로 이 암모니아를 만들었다라는 얘기 거기 읽으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배경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야.
왜 공기로 빵을 만들었어? 질소기처럼 암모니아를 합성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니? 암모니아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었대? 근데 그 비료에 바로 어떤 성분이 중요한 거라는 거야. N 성분이 식물이 생성하는데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생성하는데 N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N이 들어간 걸 그냥 먹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니? 얘네들은 식물이니까 지가 막 만들어야 되잖아. 우리는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 먹는 거죠. 식물 갖다 먹고 제일 중요한 거. 와,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럼 어떤 고기가 제일 맛있어? 돼지고기요? 오, 굿! 돼지고기. 고기를 먹는 게 바로 뭘 먹는 거니? 아예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단백질 그냥 우리는 먹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잘난 거야. 근데 문제는 사람은 저거를 만들 능력이 없거든요. 광합성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먹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먹으면 많이 크고 못 먹으면 못 큰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유전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나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고기를 안 먹었는데 내가 좀 어릴 때 고기를 좀 먹었으면 한 180까지는 크지 않았을까. 우리 유전자 힘으로 170까지 컸는데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 너네 막 깨작거리고 막 안 먹고 그러면 안 돼. 특히 우유, 고기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돼. 밥만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게 의미가 없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식량 문제 해결. 그런데 문제는 초점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물들이 졸라 막 잘 자랐어. 그러면 막 비료 뿌려가지고 밀만 잘 자라고 벼만 잘 자라면 좋은데 그 옆에 있는 풀들 나도 비료 그래서 풀까지 같이 자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풀 죽이는 약을 개발하죠. 그게 뭐야 풀 죽이는 약. 그래 거기 써있죠. 제초제 불초자 풀을 제거하는 약 이런 약이죠. 아이고 그랬더니 막 걔네들이 잘 자라니까 막 곤충들도 나 얘네 다 뜯어 먹어야지 그러면서 곤충들 엄청 자라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또 뭘 만들어내? 살충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또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야. 먹을 건 많은데 환경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에서 하는 일이에요. 밑에 있는 건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으로 뭘 만들어내냐면 석유를 가지고 비닐을 만들어냅니다. 들어봤죠? 비닐? 그래서 비닐로 뭘 만들어? 비닐 하우스를 만들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한겨울에 딸기를 먹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너네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일걸요? 딸기는 지금쯤 이렇게 땅에다 심어가지고 겨울에 나는 건데 한 5월쯤 되잖아요? 그럼 딸기가 요만하게 열려요. 이거 나의 경험담. 그럼 햇빛이 막 쨍쨍 내리치잖아? 아침에 뭐 딸기가 하얘.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녁 때 오잖아? 딸기가 빨개졌어. 그럼 그걸 따먹는 거야. 나 우리 촌에서. 니네들이 그런 일을 상상도 못 하잖아. 딸기 막 슈퍼가 많이 먹다 막 빨갛고 예쁜 거 졸라 큰 거 팔잖아. 근데 그거를 겨울에 먹는 게 아니라 언제 먹었다는 거야? 5월에서 6월에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비닐하우스죠. 5월, 6월의 날씨를 비닐하우스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도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비닐하우스를 만든 화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화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이루어지는 바로 먹을 거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의식주에서 두 번째 의 한번 해봐야지. 자, 의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어디 짜죠? 아니 그러면요 이거는 옷인데요. 자, 옷은 섬유로 만들죠. 섬유는 크게 천연섬유와 화학섬유로 구별합니다. 천연섬유 있게 있고요. 화학섬유. 그럼 화학섬유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뭘 나타내는 거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섬유를 우리는 무슨 섬유라고 해? 합성섬유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천연섬유, 합성섬유는요. 천연섬유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식물성과 동물성. 우리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것도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식물성 섬유는 뭐가 있냐면 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배 이런 게 있죠.
이게 식물이야, 식물. 식물 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섬유는 뭐가 있냐면, 우리 너네 잘 아는 거, 막 겨울에 막 파카, 아니고 패딩이라고 하죠. 패딩 안에 뭐 이상한 털 들어있죠. 거위털? 오리털? 이런 거. 근데 기본적으로 양털 이거를 주로 쓰죠.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 털모자를 써서 모라고 말하죠. 그럼 얘네들 영어로 뭐야? 울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니네 알고 있는 거 한자로 하면 견, 영어로 하면 실크, 한국말로 하면 비단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아, 못 들어봤나요 여러분?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중학교 아마 기가 시간에 나올걸요? 그러면 자 우리 견은 뭘 갖고 만드는지 알아요? 비단? 비단 뭐가 비단 만들어? 아 몰라. 굿자. 누에죠 누에. 그 누에는 이렇게 벌레란 말이야. 벌레라고 하니까 되게 웃긴다. 벌레 같아요. 누에가 막 여기 기어가잖아? 느낌 졸라 괴랄하다 그래야 되나? 되게 몸이 되게 부들부들하거든. 누에랑 같이 잡았어요. 나 깡촌이라 했잖아. 누에도 방에서 같이 키워요. 끔찍하죠? 그럼 이게 이제 방이 이렇게 있잖아. 그 방을 이렇게 반토막을 해가지고 막 칸칸이 뭐라 그래? 옛날에 그 서랍에 칸막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거기다가 누에를 키우는 거야. 칸칸이 해가지고. 그럼 낮에는 이제 뽕잎 따러 가야지. 누에 맘마 따러 가가지고 뽕잎 따가지고 막 이렇게 펼쳐서 먹으라고. 이 새끼들이 밤새 처먹어야 막 그 이파리를 막 갉아먹는 거야. 뽕잎을. 근데 그 소리 있잖아. 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 밤새도록 먹어. 그게 밤에 잠도 안 자고 먹기만 해. 근데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누에 요만한 걸 한 판이라고 하거든요. 한 판 안에 한 300마리는 있지 않을까? 누에 요만해. 그거 한 300마리가 우리 달랍다고 먹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판이 방에 한 3, 40개? 좀 있다고 보면 돼. 그럼 걔네들이 그래서 밤새 먹는 거야. 사각사각사각. 그게 들려 빗속에. 근데 거기서 먹기만 하면 좋은데 이 새끼들이 방탈출. 아니 거기서 막 기어나오는 거야. 그럼 자고 있는 내가 걔가 기어나와서 바닥에 다니는지 알게 뭐야. 그 몸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터져가지고 아침이라면 누에 시체가 이렇게 다 묻어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누에가 좀 커가지고 똥꼬에서 씨를 빼줘. 그 자기 몸을 이렇게 감싸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누에고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 이 누에고치를 거꾸로 풀는 거야. 그럼 풀면 그게 얇은 실이 되겠지. 거미줄 같아 진짜. 그냥 보면 약간 조금 굵은 거미줄.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서 그걸로 실을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너네 봐. 지금 내가 한 과정만 듣기만 해도 힘들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길러야 얘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양도 마찬가지지. 양 맨날 먹여가지고 새끼 길러가지고 털 길면 깎아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죠. 식물? 야 시골이 니네 그 그시 아저씨가 막 이렇게 목화 씨 어떻게 막 가져와가지고 심었다는 얘기 들어봤죠?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뭐 몰라. 그런 배경은 모르고요. 목화 씨를 심었어. 그럼 심으면 이렇게 싹 나가지고 물 주고 막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가을 되면 요만한 속이가 열립니다. 그거를 어쩌고저쩌고 해서 속을 만드는 거야. 그럼 걔도 막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걷어. 재배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옛날 천연섬유들은요, 면이든 마든 배든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풍족하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양반님들 부자들만 이렇게 뭐 옷 잘 입고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라는 거죠. 이런 거 말고 합성 서류가 등장을 하죠. 예전에 이제 캐로더스라고 하는 화학자가, 사람 이름 몰라도 돼요. 캐로더스라고 하는 화학자가 뭔가 다른 실험을 합니다. 그 다른 실험을 하다가 용액을 갖고 실험하다가 엉뚱한 데다가 엎어버린 거야. 헐, 그럼 실험하다가 딴 데다 엎어버리 뭐라 그래? 딱 표현 나오잖아. 아, 엄마들 보시면 안 되는데, 아, 나 좆됐다. 이런 표현 딱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아, 이거 어떡하냐. 말 그대로지. 이거 막 욕했겠지. 어떡하냐. 그럼 저 갖고 있던 유리막대로 엎은 걸, 아, 이거 어떻게, 막 이렇게 했겠지. 아, 씨,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뭐가 쭉 딸려 올라오는 거야.
그럼 죽달려올려 우리의 습성. 뭐야 이거? 그렇게 감는단 말이지. 이걸 감았는데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애가 굳어가지고 되게 딱딱해졌어. 근데 잡아당겨도 안 끊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최초의 합성섬유입니다. 그게 바로 뭐니? 나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이런 합성섬유인 그런 것들은 뭘로 만드니? 자, 얘네들은 석유로부터 얻어낸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석유 화학 제품이라고 말을 해버린답니다. 엄마? 그럼 뭐야? 아니 천연섬유하고 얘하고 차이점들이 이제 이건 간단한 시험 문제입니다. 천연섬유는요 우리 면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수건. 천연섬유의 특징들은요 수분 흡수성이 되게 좋아요. 물론 여기는 이거 실크 이런 거 아니에요. 실크나 뭐 같은 거는 잘 흡수 안 해요. 그런데 식물성 섬유들은 수분 흡수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수분을 흡수하잖아. 요즘에 막 정전기 겁나 일어나죠. 야, 나 지난주 일요일날 침할 거 같아. 치마가 막 자꾸 달라붙어 이렇게 막 얘를 감싸고 있으니까 정전기 엄청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천연섬유는 정전기가 잘 발생하지 않죠. 왜? 수분 흡수성이 좋아서. 그런데 합성섬유는 석유로 만드는 물과 석유는 섞여 안 섞여? 그럼요. 그럼 이 얘기는 얘네들은 수분 흡수성이 엄청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전기가 엄청 발생하겠죠. 그러면요. 얘네 석유로 만들어가지고요. 얘네들은 태우잖아. 금방 후루룩 하고 눌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열에 매우 약하다. 이게 바로 합성섬유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는 합성섬유를 구체적으로 다 배우는 게 아니야. 최초의 합성섬유가 뭐니? 이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최초의 합성섬유는 나일론. 어디선가 들어봤을걸요? 그럼 나일론이라고 하는 섬유는 너네 머릿속에 화학에서 이런 단어 기억해야 돼. 최초의 합성섬유, 우연히 발견했음 이런 건 몰라도 돼요. 헤로더스가 만들었음 이런 것도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최초의 합성섬유는 나일론이다.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 하나 기억해볼까요? 엄청나게 질깁니다. 잘 안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즐겨야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그물들 있죠. 그물, 밧줄 이런 것들 축구 볼 때 이렇게 그물 있잖아요. 걔네들이 바로 이거. 그 다음에 낚싯줄. 끊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일론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얘는 아주 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얇게 만든 실을 가지고 스타킹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 막 스타킹 보면 막 진짜 막 이 섬유인가 싶을 정도 굉장히 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게 바로 나일론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런데 자 나일론은 이렇게 세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합성섬유를 만들었잖아. 그리고 이제 본물 터지는 거죠. 뭔가 하나 해놓으면 그 다음 거를 그냥 주주주주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게 바로 뭐냐면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합성섬유야.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합성섬유는 얘가 폴리에스터일걸요. 그럼 이런 폴리에스터는 특징 구김이 없습니다. 구김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합성섬유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가장 널리 이용하는 게 바로 뭐니? 폴리에스터. 그 이유가 뭔데? 안 구겨져. 그래서 너네 왜 우리 겨울에 패딩 입잖아. 패딩의 겉감. 이거는 거의 100% 폴리에스터입니다. 물론 가끔 나일론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폴리에스터를 쓴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옷 같은데 안감 있는 옷 있잖아요. 안감들도 대부분 폴리에스터입니다. 왜? 안 구겨지니까. 야, 옷 입었는데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구겨지고 그러면 졸라 나쁘잖아. 이런 것들 막 구겨져도 이렇게 툴툴 털면 금방 펴지죠. 이런 게 폴리에스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한 줄씩 이제 쓰는 거야.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이라고 하는 건데 줄인 거야. 폴리아크릴 섬유. 근데 현우야 아크릴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 같지 않냐? 그렇지. 아크릴 물감. 얘네들의 기본 성분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크릴 물감도 뭘로 만들어? 석유. 그 다음에 아크릴 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판도 섬유와 똑같습니다. 두껍게 묵혀서 만드는 판. 얇게 길게 뽑으면 실.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석유로 만든 것들.
그럼 이런 아크릴, 폴리아크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아이씨 어디 갔죠? 없네? 너네 왜 겨울에 뭐 누나나 엄마들이 막 겨울에 막 목도리 짠다고 털실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죠? 그 털실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원래 옛날에는요, 이거 나오기 전에는 그 털은 다 이거였어요. 뭐. 그러니까 졸라 비쌌죠. 그런데 이 아크릴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 얘를 잘 만들어 놓잖아요? 뭐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대신하는 섬유냐면 뭐를 대신하는 섬유. 근데 왜? 얘네들은요 따뜻하거든요. 근데 너네 봐라. 이 따뜻하다는 말의 의미는 내 몸에 있는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걸 어떻게 해주는 거야? 막아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밖에 있는 열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어? 막을 수 있죠. 그럼 너네 봐. 내 몸보다 더 뜨거운 곳에 가면 이걸 입으면 열이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는 얘기죠? 근데 내 몸보다 뜨거운 곳에 가면 벗는 게 더 시원하죠? 네, 그런 거 말고 소방관. 거긴 벗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폴리아크릴 섬유는요. 바로 어디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요. 소방복에도 이용한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소방복을 저걸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의 성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 열을 차단해야 되니까. 있죠? 이런 것들 너네 요 정도 3개만 기억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옛날에는요. 옷 우리 막 하얀 옷 입고 다녔잖아. 근데 거기에 막 예쁘게 막 염색했죠. 그래서 뭐 천연 염색, 치자 그런 뭐 노란색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런데 천연 염색은 색깔이 다양하지 않죠. 바로 합성 섬유를 합성 염료가 나옵니다. 천연 섬유 말고 천연 섬유도 이걸 염색하죠. 합성 염료 염료하니까 말이 웃기다. 염료가 먼저 염색하는 재료. 그러면 최초의 합성 염료가 바로 뭐가 나오냐 모브라고 하는 거. 이거 안 해도 돼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네들이 외워야 되는 건 요거 간단한 특징들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나는 사실 이런 걸 왜 화학에서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특징들을 외우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게 화학이 되려면 나일론을 합성하는 과정을 배우는 게 화학이죠. 실제로 한 10몇 년 전에는요. 이게 화학에 나왔어요. 폴리에스터 합성 방법, 나일론 합성 방법. 그래서 다 화학으로 나와. 화학식으로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게 안 나오죠. 이 새끼 저거 신경보지를 나쁜 새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오니? 지우 나오죠. 지우. 자, 칠판 지워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주가 나옵니다. 주는 뭐예요? 주? 집. 그렇지. 야, 또 집하면 또 생각나는 거. 너네들 집하면 머릿속에 딱 아파트 떠오르잖아. 옛날에는 집을 흙, 나무 뭐 이런 걸로 지었잖아요. 벽돌이 어딨다. 나 아까 얘기한 나 어릴 때 벽돌로 집 지은 집은 부잣집이야. 아시아요? 오! 우리 시골에는 다 나무랑 흙으로 이렇게 해갖고 막 집을 지었단 말이죠. 슬프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짓는 것들. 근데 요즘에는 집을 지을 때 뭘 가지고 지어요? 그렇지. 시멘트, 콘크리트. 그런데 이제 화학은요. 시멘트로 집을 짓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멘트를 만드는 재료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시멘트는요. 너네들 다 알고 있는 것을 만듭니다. 시멘트는 CaCO3 이거 뭐야? 카콜3. 그렇지. 그럼 얘네들이 바로 무슨 암이냐면 석회암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의 주 재료는 바로 뭐라고요? 석회암. 석회암이요. 얘를 막 가열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날아가 버리냐면 C 하나에 O 2개가 날아가 버립니다. C 하나에 O 2개가 뭐야? CO2. 그 얘는 중요하잖아요. CO2가 날아가고 나면 하얀 가루가 생깁니다. 그럼 그게 바로 뭐니? CA 하나랑 O 하나랑 남죠. CaO solid.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생석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아직 시멘트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럼 이 하얀 가루에다가 뭐를 섞어버리냐면, 자, 요거는 시험지에 나옵니다. 여기다가 아주 곱고 끈적이는 흙,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점토를 혼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멘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벽들 있잖아. 너네 시멘트가 뭔지 다 알잖아요. 아, 시멘트 벽이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 시멘트가 바로 이거야. 그 종이를 떼보면 여기 시멘트 여기 있다는 거죠. 시멘트가 그 석회암 주얼 그 묽은 염소하고 그런 거. 아니요. 석회암에다가 묽은 염산 부으면 염화칼슘 돼요.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석회암은 염산에 반응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생석회는 염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왜냐면 이런 석회암 자체로는 반응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만들면 얘네들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콘크리트로 만든 얘네들 집을 한번 지어놓으면 100년 이상 간다잖아요. 엄마? 그러면 이런 시멘트, 이게 시멘트구나? 그런데 얘는 가루가 되게 고와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섞을 거니? 모래랑 조금 큰 애들 자갈을 섞어요. 얘가 바로 뭐냐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시멘트 먼저, 그 다음에 거기다가 큰 걸 섞으면 콘크리트. 세 글자, 네 글자. 그리고 여기다가 보통 이제 시멘트랑 콘크리트는 건물을 한 층을 지을 때는 이걸로만 써도 돼요. 근데 아파트를 지으려면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 뭘 박아? 철근을 박아서 만들죠. 이런 걸 철근, 콘크리트. 자, 이 화학 같지도 않은 이런 화학을 수업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거, 이거 뭐야 이게 뭐냐고. 그럼 여기서 화학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거죠. 시멘트는요, 뭘로 만든다고요? 탄산칼슘, 석회암으로 만든다고요. 됐어요? 이런 거 꼭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그래, 집은 벽은 이걸로 쳐. 그러면 얘 뭐야, 얘? 이거. 유리. 옛날 우리 집에 유리가 어딨죠? 자, 방문에다가 이 유리창 대신 뭘로 만들어? 종이로 만들, 종이. 그럼 그거 종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꼭 침발라고, 손가락에 침발라고 종이를 왜 자른 거야?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죠? 근데 꼭 그런 거 있으면 해보고 싶단 말이야. 창호지에 침발라고 그냥 엄마한테 뒤지게 온다. 엄마 거기다 종이 우려 붙이고. 겨울이 되면 겁나 춥죠. 겨울이 되면 종이도 한쪽만 바르는 게 아니라 이중종이, 이중창처럼 바깥쪽 바르고 안쪽 바르고. 진짜 그럽니다. 그게 겨울맞이야. 그래야 바람이 덜 들어오니까. 그러면 아이고 도대체 유리는 뭘로 만드니?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자, 유리는 뭘로 만들어요, 여러분? 모래. 굿. 근데 이제부터 그렇게 말하면 떼끼 이런다. 자, 유리는요 모래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아니고요, 모래 속에 모래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어요. 장석이라든가 흑은모라든가 석영이라든가. 우리 중1 이상 학생들은 다 들어본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이 합해진 게 모래야. 그런데 그 중에서 자,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석영을 추출합니다. 와우! 그러면 석영은 바로 뭐니? 자, 이거는 화학식까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완전 중요한 화학. 석영은 SiO2. 얘네 읽을 때 뭐라고 읽어? 뒤부터 이자 읽어주죠. 산소니까 산화. 얘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리는 성분이 뭐야? 그러면 멋지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지. 이산화기소요. SiO2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석영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망치를 똥 때리잖아. 그럼 바사사 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뭔가 덜 부서지도록 뭔가를 섞죠. 그래서 우리 그런 유리를 뭐라고 그래? 강화 유리라는 말을 쓰죠. 하지만 우리는 유리에 뭐 강화를 할 때 뭘로만, 이건 화학이 아니야. 화학은 바로 뭐라는 거야? 유리의 성분이 뭐니 얘들아? 이산화탄소요. 그럼 그거 뭘로 만들어? 석영이라는 거죠. 오케이? 이제 앞으로 모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유리는 모래로 만들어야 나나나. 모래 속에 들어있는 뭘로 만든다고요? 석영.
그렇지. 그거의 화학 이름은 뭐라고요? SI. 오케이.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됐죠?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갑니다. 우리 또 여기서 끝.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바로 뭐니? 주거 생활하잖아? 요즘은 난로 안 펴도 난로라네. 보일러 안 넣어도 안 춥잖아. 며칠 전에 좀 춥더라. 그런데 겨울에는 졸라 춥단 말이야. 그럼 보일러를 돌린다라는 말을 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버튼 하나만 꼭 누르면 집이 따뜻해지지만 그 버튼을 누르면 뭔가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그게 바로 뭐니? 어딘가에서 아파트는 뜨거운 물이 막 들어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뜨거운 물을 만들기 위해서 데워야 되잖아. 그럼 뭐가 타니? 바로 연료가 탄다는 거죠. 또 옛날 우리 집 생각해봐. 난 지게 메고 산에 나무하러 다녔단 말이야. 나무 써요? 옛날에 우리 집 나무 썼지. 니네는 나무로 연료를 쓴다는 걸 상상도 못하죠? 난 진짜 산에 당연하지. 이렇게 산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나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게 메고 이렇게 내려오고 거짓말하는 거 같지? 조선시대 아니에요? 그 정도. 나 진짜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에서 살아요. 나보다 7살이 어린 우리 언니의 딸이 있어. 내 조카지. 날 이모라고 일곱 살 부르는. 아니에요? 조카가. 우리 언니가 나보다 20살 많아. 근데 그 언니의 딸은 서울에 살았어. 걔는 나 거기서 시골에서 불 떼고 살 때 걔 아파트 살았어. 저희 아버지 부산 사셨는데. 거기 도시 사셨나 보지. 자, 이게 내가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왔다?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 그 친구들이 야, 너 어디 6.25 때 살다 왔냐?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살아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이렇게 생활 수준이 다를 때가 그때야. 지금은 많이 비슷하죠. 그때는 완전 달랐죠. 내가 얘기하는 건 다 사실이에요. 싫어요. 여하튼 그렇게 나무를 뗐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그 나무가 뭘로 바뀌냐면 연탄으로 바뀌어요. 석탄은 집에서는 안 떼지. 그건 공장에서 떼는 거지. 그래서 떼고 연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뭘 떼니? 석유를 떼죠. 기름, 등유. 근데 아파트에서 석유 떼면 냄새가 졸라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니네들이 알아야 되는 연료는 엄청 중요. 바로 두 가지 연료가 나옵니다. 하나는 LNG, 어서 많이 들어봤죠. 또 하나는 LPG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LNG라고 하는 건 이제 LNG 주성분 알아야 돼? 그럼 LNG 주성분은 바로 뭐니? 우리가 지난번에 시험 봤던 거 CH4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탄소가 하나니까 메타. 그럼 이 친구의 이름 바로 뭐라는 거야? 메테인. 어머. 아니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LNG라고 하는 거는요, G는 가스라는 뜻이에요. 그래. 메테인 가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스 상태로 다니면 얘네들은요, 부피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얘를 압축을 해서 뭘로 만들어? 액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니? 리퀴드라고 하는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스를 액체로 만드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앞에 액체로 만드는 우리는 두 글자로 액화 땡땡 뒤에는 가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이 N은 바로 뭐니? 내추럴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뭐로 번역하냐면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아니 그럼 이런 액화 천연가스는 왜 이름이 천연이니? 이 메테인 가스는요 천연 상태에서 엄청 발생합니다. 특히 뭐가 나오냐면 야씨 어디 산에 놀러 갔는데 화장실이 없어. 그럼 니네 막 어딘가에 막 나무 뒤에 숨어갖고 끈가 한번 하고 막 이렇게 막 묻어놓고 막 그러단 말이죠. 안 그러나요? 참나요? 그러면 거기서 응가가 썩어버리죠. 썩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가스가 바로 메테인 가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에서 자연적으로 물질이 썩을 때 다 나오죠. 이런 게 바로 메테인 가스. 그래서 이름이 천연가스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네 아파트에서 연료로 쓰죠.
부엌에서 이렇게 땡 틀면 가스가 나오는 집은 그게 바로 이 가스예요. 그래서 얘 또 다른 이름 무슨 가스라고 불러요? 도시가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 화학은요 도시가스라고 들었어. 그럼 너네들 배운 사람은 아 메테인 이렇게 머리에서 그게 치환돼야 되는 거야. 그게 상상이 안 돼. 그냥 도시가스 한글 네 글자로 느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도시가스는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 그리고 왜 가끔 버스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뭐가 써있냐면 천연가스 버스. 그거 알아요. 봤어? 그래. 그럼 그 버스도 연료를 뭘 쓴다는 거야. 이걸 쓴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LNG라고 안 써있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CNG라고 써있어요. 같은 말이야. 이 CNG는 어떤 거냐면 눌렀다 compressed natural gas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 근데 화학에서 이건 잘 안 씁니다. 요걸 주로 쓰죠. 그러면 LNG가 이랬어. 그럼 LPG는 뭐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얘는 성분 두 가지. 바로 C3H8. C4H10. 이름이 퍼뜩 떠오르죠? 프로페인. 그렇지. 이 친구는 프로페인. 콩글리시 프로판가스죠. 그럼 이거는 뷰테인. 콩글리시 부탄가스죠. 그럼 얘네들이 혼합된 게 바로 LPG. 그럼 LPG는 뭐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앞자 L은 액화, G는 가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어디에서 얻어내니? 이거는요 석유로부터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땅속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석유는 액체잖아. 근데 그거를 시추하려고 딱 뽑으면 제일 먼저 가스가 쫙 나옵니다. 거기에 눌려있던 가스가. 그게 바로 얘네들이라는 거죠. 그럼 석유가 영어로 들어가야 되죠. 석유. 오! 멋지다. 오! 이거 애들 단어 잘 모르는데. 맞습니다. 석유 페트롤룸. 우리 석유가 영어로 뭐야? 그럼 애들 뭐라 그래? 오일. 그렇죠. 사실 뭐 오일 쇼크 이런 걸 쓰니까. 근데 석유의 진짜 단어가 바로 뭐라는 거야? 페트롤룸이죠. 그래서 왜 우리 페트롤룸에서 얻어내는 게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화장품의 주 재료가 바셀린. 바셀린 다 들어봤죠? 네. 엄마 언니네 막 살 터지면 막 바셀린 막 푹푹하지 막 발라주잖아. 그 바셀린 통을 두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PURE, Pure Petroleum 이라고 써있습니다. 새로 만든 거예요? 네! 석유로 만든 거예요. 바셀린 입에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 입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다 바르죠? 나는 막 얼굴에 이렇게 막 발라요. 건조 짱. 바셀린 최고. 비싼 화장품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가 뭐라고 쓸 거니? 액화 석유가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이런 말 나와요. CH4 써놓고 이것은 LPG의 성분이다. 이렇게 나오면 동그라미 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거 틀리면 진짜 하늘 두 쪽 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 근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어려운 것도 틀리고 쉬운 것도 틀리고 막 이렇게 큰일 나는 거죠. 그럼 뭐 이런 걸 구별하는 거 이제 조금만 외우면 금방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게 이제 상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연료가 이렇게 돼서 가스가 되게 좋아요. 그럼 얘네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전에 했던 거 화학반응 19mm. 아니 얘 태워봐. 자 연소 얘를 태우면 산소랑 결합하죠. 네. 자 C 타면 뭐 나와요? 그렇지. H 타면 뭐 나와요? 그럼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엄마가 음식을 해도 거기서 발생하는 건 이산화탄소와 물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물질이야. 이산화탄소는 그 자체가 해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산소가 적어지니까 해로운 거죠. 그럼 얘네 봐봐. 이런 것들도 다 타면 뭐밖에 안 나와? 이산화탄소와 물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되게 줄어들죠. 아까 얘기한 연탄? 집에서 태우잖아요? 집 천장이 새카매질걸요? 그름 생겨서.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좋은 연료는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막 이상한 가스 생기죠. 덜 타가지고 생기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 가스가 생깁니다. 얘는 무색 무미 무취 있는 줄도 모르고 마시면 죽어버리죠. 그래서 가끔 연탄가스 마시고 죽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저 CO 가스입니다.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옛날 그 드라마 보잖아요. 거기 덕선이가 나랑 동갑인데 그 1988의 고2가 저예요. 막 그 덕선이가 막
그 가스 마시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 막 아들만 챙겨가지고 엄마 나가고 막 딸내미 막 챙기지도 않고. 고2 때 마셔본 경험. 연탄가스. 봤어요? 근데 안 죽었죠? 많이 마시면 당연하죠. 많이 마시면 죽죠. 근데 마시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무 느낌 없죠. 마시면 돼요? 그럼 되셨어요. 그냥 죽어요? 느낌 많이 없어요? 마시면 그럼 자다가 대부분 자다가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럼 선생님 어떻게 알고 나왔어요? 덜 마신 거지. 알람이 막 울리더라고 학교 가라고. 아 알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지. 알람이 막 울리는 거야. 눈을 떴어. 뭐야? 몸이 왜 말을 안 듣지? 딱 이거야. 근데 이게 근육에 이제 일산화탄소 가스가 퍼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거든. 그러면 산소는 너네들 산소를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하지 어떤 일을 하나 잘 모르잖아요.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는 역할을 하거든. 세포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야. 산소가 없는데. 그럼 근육이 못 움직여. 근데 뇌는 멀쩡해. 가스구나. 그때는 워낙에 아침마다 연탄가스 마시고 죽었다는 뉴스가 매날 나와요.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근데 몸이 막 안 움직이니까 막 몸에 질질 끌고 있지. 막 방문 열어야 되잖아. 못 여는 거야 이게. 진짜요?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다 동그란 거 있지. 그거거든. 그건 돌려야 되잖아. 못 돌리는 거지. 진짜요? 앞에 자고 있는 언니를 꼭 깨워야 되는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다가 손이 미끄러지면 문에 소리가 나잖아. 그럼 나오겠다.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 소리 지르면 되잖아요. 소리 지르면 되잖아요. 안 나와. 아, 진짜요? 목소리 안 나와. 진짜요? 그럼. 되게 위험. 그러니까 그게 알람만 안 울리고 안 일어났어도 죽었겠지. 그래서 밖에 나가. 이거 무슨 일이냐고 막 나 지금 진짜 밖으로 다 빼. 시원한 공기 마셔야 되니까 막 동치미 국물 마시고. 그리고 학교에 2교시 지나서 간대. 병원 갔다가 멀쩡하더라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여담입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온가스가 발생하긴 합니다. 아주 조금. 그런데 그 확률이 매우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에 관한 얘기야. 특히 주에서는요 유리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니? 약 나옵니다. 약. 내가 자꾸 우리 옛날 얘기를 많이 하네. 지랄하고. 옛날에 이제 아플 때 깡촌 약 없음. 그럼 내가 이제 지금은 겁나 튼튼하고 막 크고 이런데 옛날에는 막 요만해가지고 막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18kg 막 이제 겁나 쪼가지고 마르고 맨날 아프고 맨날 이제 엄마 아파 이 운단 막 그렇게 아파가지고 엄마가 이제 마당에 가서 이상한 걸 캐와. 그걸 캐다가 막 진짜 삶아줘. 삶아서 그 물을 마시라고 그래. 그럼 나왔어. 돌아지고. 도라지는 내가 알지. 이게 마시고 나면 졸라 맛없어. 그럼 진짜 이만큼 덜 아픈 것 같아. 그럼 봄에 거기서 보잖아? 뭐가 나오는 줄 알아? 꽃. 작약이라고 하는 꽃이 나와. 요즘 목단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뭐 여기 그런 꽃이 있어. 근데 한약 재료로 쓰이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삶아서 주는 거야. 좋은 거네. 안 나. 조금만 덜 아프다니까. 그 정말 막 떼굴떼굴 구르잖아. 그 엄마가 이제 막 뭉쳐놓은 이상한 걸 들고 나와. 양귀비. 진짜요? 양귀비. 양이 마약 아니에요? 마약. 맞아. 그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막 떼굴떼굴 굴러봐. 어떡해. 우리 엄마가 40에 낳은 딸내미 하나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삶아줘. 그러면 진짜 그거는 감쪽 같아. 근데 그 마약. 먹으면 안 되죠. 그걸 먹었어요? 그래. 한 번 가지고 괜찮아. 1년에 한 번 먹는 거 괜찮아. 계속 먹고 싶지 근데 막 않아요. 중독 이런 거. 아니야. 그거는 먹고 싶음 이런 게 아니라 이것들이 그냥 여하튼 양귀비 이렇게 내가 딱 알아. 그 목단 옆에 양귀비가 펴. 졸라 예쁜 꽃이야. 내가 그래서 기억나. 한두 송이는 펴. 안 잡아가. 그걸 많이 키워야 잡아가지. 뭐 여하튼 그랬어. 그런데 유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동안에 아프잖아?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버드나무 껍질을 벗깁니다.
그 거두나무 껍질을 벗겨서 삶아서 삶은 물을 먹는 거야. 똑같아. 근데 그 삶은 물을 먹잖아? 난 안 먹어봤지만 그거는 이렇게 먹으면 다 구역질이 난대. 근데 일단 먹고 나면 걔는 많이 안 아픈 거야. 맛없어서요? 맛없어. 막 구역질 나고 그런 맛이 없. 아니 구역질 나는 성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피리아라고 하는 화학자가 사람이 만 중에 화학자가 아니 대체 야 뭐든 하면 뭐가 있지? 그리고 그 성분을 추출해냅니다. 그 성분을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아스피린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아스피린 언제 먹어요? 아플 때 그치? 아플 때 아프지 말라고 그런 걸 뭐라 그래? 진통제. 그리고 열날 때. 열날 때 뭐라 그래? 해열제. 그렇지.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요. 뭐를 추출해냈냐면 이름 알아야 돼요.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을 추출해냅니다. 예전 화학은 저 살리실산 우리 구조 그려가지고 막 구조도 알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 그런 거 필요 없어. 한글만 알면 돼. 살리실산. 뒤에 산자로 끝났다. 그러니까 얘 무슨 성이란 얘기야? 산성. 우리 오늘 시험 봤던 카보시산 들어있습니다. 살리실산을 추출했어요. 그리고 얘를 뭐랑 반응시키냐면요. 아세트산. 뭐랑? 식초래? 얘랑 어쩌고 저쩌고 반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얻어낸 게 바로 뭐니? 아스피린. 그러면 그 아스피린은 제품 이름이잖아요. 이들은 화학적 이름은 뭐니? 되게 쉬워요. 아세트산에 아세티그까지 씁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살리실산 붙이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형용사형 어미 YL 붙입니다. 그래서 아세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제품명 아스피린이에요. 이거 봐봐. 이걸 추출해냈어. 먹기 졸라 나쁨이야. 효과는 얘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먹기 좋게 만들어낸 게 바로 뭐라는 거야? 아세틸살리실산. 근데 이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이제 의학을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해열진통제만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 그 혈액이 좀 이제 끈적끈적해지는 사람들 있잖아. 병변 까먹었다. 뭐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단 말이야. 그래? 당 아니지. 할머니 할머니 그러셔? 네. 그럼 이제 그 약을 먹을 때 아스피린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먹잖아? 그러면 혈액의 끈적임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건 해열진통제뿐만이 아니라 쓰임새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추출하는 사람들이 바로 화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약이면 약학이잖아요. 근데 약학의 기본이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유기화학이 다 이런 걸 다루는 게 유기화학이야. 그럼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약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아스피린을 기억할 때 뭐를 함께 기억해야 되냐면 최초의 합성의약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화학적으로 최초의 합성의약품 만든 거 그게 뭐게?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너네들은 사실은 아스피린은 이제 되게 많이 들어본 건데 이거 말고 더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플레밍 아저씨가 만든 거. 렉슨. 어떤? 아니. 항생제. 페니실린. 오케이, 굿. 페니실린. 이거는 최초 합성의약품은 아니야? 그럼 얘는 바로 어떤 거니? 이건 알아야 돼? 플레밍은 몰라도 돼. 항생제. 그러니까 페니실린은 항생제. 이거는 썩지 말라고. 우리 왜 다치면 막 상처 조금 나면 그냥 내비둬도 아물잖아요. 근데 상처가 많이 나면 잘 아물죠. 안 아물죠. 그럼 거기에 막 이렇게 막 썩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썩지 말라고 먹는 게 바로 뭐야? 항생제. 이거 아스피린에다 항생제 써놓고 막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스피린 해열진통제. 아유, 재미없는 부분들. 이렇게 좀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볼까요? 20쪽에 문제 나온다. 여러분 20쪽 문제 숙제.
근데 왜 3번이 없어요? 빼먹었어요. 자, 20쪽의 문제 숙제. 그거 대빵 쉬워요. 다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풀면요? 지금? 시간 좀 남았어요. 지금, 이거 할 거예요? 해야지. 잠깐 코 좀 풀고 올게. 잘 들리지? 들려요. 아니, 꺼야겠다. 나코 헐 것 같아 막. 지난주에 헐거 있다고요? 말고. 아니. 다틀 것 같다고, 코 밑에. 저 이미 떴습니다. 조민 차이 모르는데 이렇게 도배해놨어. 얘 김소희랑 여자를 좋아한다고 도배해놨는데요. 어디다가? 신태민 누구예요? 계속 해. 아유, 하여튼 와서 들어보지 않는지. 애들은 도대체 왜 그러나 몰라. 그래서 아니 제 낙서가 너무. 내가 벽에다 사람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거든. 사람 이름은 안 되지 않아? 저렇게 막 남기는 거? 봐봐요. 이름만 지웠는데. 저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 태민이가 착하니까 저걸 그냥 보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 또 비슷한 유형들 또 나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나왔어요? 탄소화물의 유용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풀어보자면 탄소화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만큼 유용하다. 일상생활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럼 탄소화물이 뭐지? 자, 이름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거야. 탄소화물이란 기본이 바로 어떤 원자라는 거야? 탄소 원자. 그런데 너네 봐라. 우리 오늘 시험 봤는데요. 탄소는 결합선이 몇 줄인가요? 네. 그렇지. 그럼 결합선이 4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정말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죠. 4개, 하나, 둘,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셋. 둘, 셋, 넷. 또 하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도 있어요. 4줄. 있어요. 사중결합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얘네들의 물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우리는 지금 탄소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탄소 2개도 있고요. 3개, 4개 이게 부테인이죠. 탄소 4개에다가 5개, 6개 얘네 사실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C3H6 구조 그리라고 했더니 우리 이제 그려왔잖아요. 거의 다 틀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구조를 그릴 때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틀린 사람 써줄 때는 어떻게 그려주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어. 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현우 어떻게 그려왔냐면요. 하나, 둘, 셋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결합선 얘 봐봐. 하나, 두 줄 썼죠. 그러니까 여기 수소 몇 개 붙어? 2개 붙죠. 여기도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하나, 2개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또 몇 개 붙어? 2개. 여기도 몇 개 붙어? 2개. 이렇게 그렸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요. 없으면 내가 추정해줬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그림이 요 그림도 되고 요 그림도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걸 정식 명칭으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는 탄소끼리 하나의 고리를 만들었죠. 이런 걸 고리형 탄소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그냥 길다란 계직선으로 들어갔죠. 그럼 이거는 사스형 탄소화물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엄청나게 다양해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이걸 일렬로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일렬로 하지 말고 좀 끊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야. 이런 걸 우리 가지가 달린이라고 합니다. 가지 달린 구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말의 요점은 바로 뭐니? 탄소화합물은 종류가 어떻다는 걸까?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종류가 몇 가지? 무한대. 오케이? 자, 그래서 탄소화합물은요. 도대체 어떤 게 탄소화합물이니? 라고 하잖아. 자, 얘네들은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나 지금 이 목이 아파가지고 막 말 좀 꼬이려고 그래. 이러다 오늘 마지막 수업 못하게 생겼어. 목 겁나 아파. 아나운서 몇 시 시작이에요? 8시 반? 큰일 났어. 자, 그럼 이제 탄소화합물은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거야. 그럼 이제 화학시험에 나오는 거 탄소화합물인 거 아닌 거 이런 거 고르는 거 나옵니다. 그럼 탄소화합물은 바로 뭐니? 탄소와 기타 다른 원소가 합쳐져서 만든 화합물이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탄소화합물. 어머, 다른 원소는 뭔데요?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다 CH 뭐야 이게 H, O, N, S, P 등등등등등등등. 그 어떤 게 들어가도 다 탄소화물이라는 거죠. 탄소가 들어가 있으면. 어머나.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니? 자, 이제 한 그릇 씁니다. 우리가 먹는 거. 탄수화물 오늘 아침에 먹고 온 밥. 그 다음에 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지방.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다 써야 되나?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맛있는 고기, 단백질. 갑자기 소고기 먹고 싶다. 단백질. 그 다음에 또 너네 영양제로 먹는 거, 바이타민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탄단지바. 내가 요즘에 탄단지바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바 이거 다 먹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먹는 거 말고요. 유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유용성은 바로 뭐니? 너네 플라스틱을 뺀 일상생활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다 플라스틱이죠. 자, 이거 책상 이것도 플라스틱이죠? 아니야. 나무 무늬로 만든 플라스틱이죠. 이 플라스틱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죠. 집에 봐. 까봐. 얘도 플라스틱이에요. 나 이거 나무 아니에요? 모든 가전제품들의 겉껍데기 다 플라스틱이죠. 걔는 플라스틱 아니지. 섬유 아니야? 이거 플라스틱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쓸 거니? 플라스틱.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무 플라스틱. 니네들이 말하는 플라스틱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비닐도 다 플라스틱이에요, 여러분. 과자 봉지들 있죠? 다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조금 다르게 붙인 것일 뿐이야. 플라스틱은 영어로 그거잖아. 플라스틱 서저리. 그러니까 쉽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게 플라스틱이죠. 그러니까 고무 플라스틱 그냥 앞자만 따면 고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너네 봐봐. 고무와 플라스틱을 뺀 나머지를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럼 심지어 니네들 나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무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모든 식물들이죠. 그럼 모든 동물들이죠. 이런 것들도 탄소화합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봐봐. 아닌 거. NH3는 탄소화합물 이게 아니게? 당연히 아니죠.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탄소화물이겠어요?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럼 또 봐봐. C2H5OH 탄소화합물 이게 아니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탄소화물이 무슨 말인지만 알면 다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 NH3라고 안 써준다는 거죠. 암모니아. 그럼 암모니아의 화학식이 뭔지 알아야 그를 부를 수가 있죠. 이런 게 지랄 같은 화학이고요. 어머, 그럼 이게 종류가 다양하네. 되게 많구나. 그래서 이제 탄소화합물을 이렇게 크다란 집합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집합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야? 그 중에서 뭐를 볼 거니? 우리 메테인, 프로페인, 비오테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왜 뽑아낸 거니? 그 다양한 것들 중에서 딱 두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거야. 탄소와 수소로만. 오케이? 자,
자, 얘네들은 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요? C와 H로만이라는 단어 알죠? 다른 거 안 들어가? C와 H로만 이루어진 물질. 얘네들 특별히 뭐라고 하는 거냐면 C는 탄소죠. H는 수소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이건 명칭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요. 와, 그러면요. 자, CH4는 탄소화합물 맞죠?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C2H5OH는 탄화수소야? 이렇게 묻죠. 아니라고요. 탄화수소는 C하고 H만 있어야 돼. 그럼 여기 O가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탄화수소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둘 다 탄소화합물이지만 탄화수소는 누구만 탄화수소야? CH4만 탄화수소라는 거죠. 이런 게 수능에 나와요. 일찍 빤스죠. 그래서 내가 여기 단어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됐어요? 그럼 이런 탄화수소는 이렇게 썼다고 되게 조금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탄화수소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탄화수소의 다양한 종류들과 탄소화합물을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지워졌네? 22일이랑 29일 휴강이고요. 어머니들한테 내가 5월 5일인가? 이거는 다 이렇게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학생이 반이 넘어간다. 그럼 휴강할 겁니다. 여기까지. 자, 네, 10페이지. 아니요. 10페이지. 10페이지. 33번까지. 잠깐. 맞아요. 자, 10페이지 33번까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뭐 준비하시라고요? 완자 준비해 오셔야 돼요. 준비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20쪽 오렌지북 20페이지. 네, 오렌지북 20페이지 풀기.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